11월 17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미국 나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아직까지는 물려있는 반도체 숏 포지션은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불과 목요일까지만 해도 크게 신경 안 쓰이는 정도였는데 금요일 새벽에 크게 급등을 하면서 물려있게 됐습니다. 저번 주 마감 브리핑에서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더 상승할 만한 그림이긴 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위치가 제 개인적으로 예상 가능했던 최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 추가 매수를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고점끼리 연결한 하락 추세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세선을 확실히 돌파를 했다고 보긴 어려운 위치고, 여기서 횡보를 해주다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쪽 라인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하는 그림이 나오면 좀 아프겠지만 전량 손절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파른 상승은 페이크라고 생각은 하지만 항상 예상이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코스피 차트 보시겠습니다. 확실히 얘기하기는 애매한 자리에서 파킹을 해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224일선 바로 아래에 위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갭상승까지 이렇게 하면서 위치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여기서 반등하는 척 정도만 보여주고 다시 21선 아래로 내려가는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갭상승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올라와 줬습니다. 이 자리까지 온 이상 RSI를 봐도 더 상승이 나올 만한 여력은 있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224일선까지 돌파가 나와준다면 이쪽 상단을 살짝 깼다가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때처럼 급격히 올려주고 살짝 깬 것처럼 보여줬다가 급락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으로 갈 확률도 있다고 보고요. 이번 주 발표한 경제 지표들이 CPI를 제외하고는 경기 침체로 접어드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X세미콘 보시겠습니다. 저번 마감 브리핑에서 저는 익절을 하고 정리를 하고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더 상승이 나올 여력이 있어 보인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RSI 상으로도 과매도 지점에서 과매수 지점까지 조정도 없이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좋은 시그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익절한 위치보다 살짝 더 올라오는 자리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위치를 지켜주면서 횡보를 해주면서 RSI를 이렇게 낮춰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재매수를 들어가던지 할 계획입니다. 솔로엠 보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솔로엠의 저점은 한 레벨 정도 더 내려온 자리입니다. 아직까지 RSI 상으로만 봐도 과매도 영역을 찍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레벨 정도 더 내려오면서 과매도 영역을 찍어주고 이 위치를 지켜주면서 횡보를 해주고 또 상승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지지 매물대를 생성해주는 그림이 나와야겠습니다. 뭔가 특별한 호재가 터지면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솔로엠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차트를 같이 체크하면서 보다가 때가 되면 다시 살짝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엄청난 변동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다시 채널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채널 아래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저번 마감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닥은 680선 근처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제 생각과 다르게 상승을 하면서 하락 채널 상단 돌파가 나와준다면 눌림목에서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APTC 보시겠습니다.
APTC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 보긴 했는데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올 줄은 또 예상을 못했네요. 어쨌든 다시 224일선 위로 올라왔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쪽 매물대 상단과 224일선 사이에서 횡보를 주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 추세선에 닿아줬을 때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보시겠습니다. 한 레벨 더 하락이 나오면서 RSI가 과매도 영역으로 찍고 들어가면 제가 매수를 하려는 자리쯤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38,000원부터 37,000원 사이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갈 생각이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쪽 추세 라인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하고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넥신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제넥신이 확실히 하락 채널을 돌파했다고 할 만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제넥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위에 매물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쭉쭉 계속 뻗어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길고 긴 하락 추세를 끝내고 드디어 방향을 한번 틀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저번 마감 브리핑에서 121선을 돌파해주는 상승이 나온다면 눌림목에서 분할 없이 한 번에 매수를 들어가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매수를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RSI가 과매수 영역으로 진입을 하면서 마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 정도는 하방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눌림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진 모르겠지만 121선 근처에서 매수를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에너지 보시겠습니다. 16,000원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하락이 나오면 손절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16,000원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서 저는 손절이 나갔습니다. 여기서 익절했던 금액을 깎아먹기는 한 매매였네요.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미국 에너지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보이네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못 벌더라도 잃지만 않으면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이쪽 추세선 근처에서 추가 매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또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리를 하고 나와야겠고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가져가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노팩스 보시겠습니다. 매수할 타이밍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갭상승을 스타트를 하면서 올라가줬네요. 덕분에 제가 매수를 하려 했던 지점에서는 매수를 못하고 좀 더 높은 지점에서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일단 저는 121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면 손절을 할 생각이고요. 아마 이쪽에서 계속 변동성을 주면서 이쪽 매물대 물량을 소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뭔가 호재가 있다면 바로 매물대로 쭉 쏘면서 진입을 할 수도 있겠고요.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추세 라인을 살짝 돌파를 해줬습니다. 51선에 맞고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추세선 위에 위치는 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올지, 아니면 지지를 받으면서 위로 한번 뚫고 올라가는 상승이 나올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뒷단에서 전사채 정리를 잘 하고 있는 듯 하긴 한데 실제로 납입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확실히 납입이 되는지 체크를 해야 할 거고, 정말 맥시멈으로 내년 초까지는 기다려 볼 수가 있겠지만 안 되겠다 싶으면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거래 정지를 버틸 만한 여유가 있다면 버텨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거래 정지가 되더라도 결국은 재개가 되면서 한 번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